자, 우리 실존 철학, 존재 철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이 잠 못 드는 사람에게란 주제로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주제는, 작은 주제는 즐거운 외로움. 즐거운 외로움으로부터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는 레시피를 구할까? 이런 목마름과 철학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잠잘 수 있는 단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잔다는 것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방법이 되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좀 더 키우겠습니다. 자, 외로움은 우리에게 자신을 외롭지 않게 해줄 시간을 부여한다. 나를 상상시키는 것은 보통 혼자 있을 때이다. 잠들지 않는 시간도 소중하다. 일부러 잘 필요 없습니다. 잠들지 않는 시간도 소중하기 때문에 어,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했죠. 잠에서 깨면 다시 잠자리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외로움은 우리가 외롭지 않게 해줄 시간을 부여하기 때문에 잘 활용하도록 합시다. 외로운 외로움, 즐거운 외로움. 외로움이 슬픈 것이 아니라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자, 실존 속으로 침잠하게 되면 다수 사람에게 외면당하고 외로워지는 것은 아닌가. 자기 존재 속으로 침잠하기 때문에 다수 사람에게 외면당하고 외로워지는 거겠죠. 외로움은 우리에게 자신을 외롭지 않게 해줄 시간을 부여한다. 나를 상상시키는 것은 보통 혼자 있을 때이다. 그렇습니다. 민중은 즐겁고 외로운 삶의 철학을 이미 알고 있다. 철학과 진리를 교육받아야 할 자들은 욕심 많고 어리석은 스스로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뛰어난 소수이다. 철학과 진리를 교육받아야 할 자들은 뛰어난 소수들이 철학을 공부해야 합니다. 자, 외로움은 힘의 부재에 기인한 자기 보존을 위한 심리적 공허 상태이다. 그렇습니다. 심리적 공허 상태이죠. 자, 혼자인 시간에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이런저런 생각하는 이런 일들 모두 음악을 통한 타인과의 교류, 책을 통한 타인과의 교류, 생각을 통한 타인과의 교류이다. 혼자 있어도 사실은 타인과 교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이 있기는 한 것인가? 그렇다고 치면 혼자 있는 시간조차도 혼자 있는 것이 아니죠. 자신, 우리가 그와 함께는 또 다른 자신 둘만 남았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즐거운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 혼자 있을 때 유튜브를 본다거나 블로그를 한다거나 다른 일을 하면 그건 진정으로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혼자 있어야 혼자 있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외로울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잘 활용해야 하죠. 자신을 찾아주기를 기다리는 우리의 진정한 친구 소리가 들리고 여기서 우리의 진정한 친구는 진짜 자기 자신 실존적 자아죠. 들리고 느껴지도록 혼자 있으라. 자, 우리 혼자 있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혼자 있으면서 뭐 책을 읽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이런 건 소용없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그건. 자, 이 진정한 친구 말이 나와 끝까지 동행한다. 죽음도 함께 동행하죠. 곧 잃어버릴 것들을 위해 너무 헌신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 진정한 친구 이외에는 곧 모두 다 곧 잃어버릴 것들입니다. 그들은 내 옆에 끝까지 남아주지 않는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나와 함께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너무 헌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잠들지 못합니다. 무언가 헌신하는데, 무언가 집중하고 노력하는데 뭔가 허무함이 자신의 마음속에 찾아드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주제. 두 번째 주제는 그 제목이 목마름과 철학. 예, 목마름의 상태와 철학 상태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마음 편해지는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실존은 우리에게 실제로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실존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실존. 목마름이 나를 인식하게 해주는 것과 두꺼운 책 속 철학이 나를 인식하게 해주는 것은 다르지 않다. 가난한 농부와 저명한 철학자의 삶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다르지 않은 이유이다. 목마름도 나한테 철학적 사고를 주고 두꺼운 책, 두꺼운 책 속 훌륭한 철학도 나한테 철학을 줍니다. 하지만 둘의 차이는 없다는 것이죠. 자, 또 봅시다. 나아가 존재가 잠시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우리가 고통 속 절망할 때이다. 우린 절망할 때도 내 자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죽음을 선고받은 자의 첫 번째 생각은 나에 대한 동정이다. 이때 나는 나에 가깝다. 나는 진짜 나죠. 실존적 존재. 이 가로 속의 나는 실존적 존재, 진짜 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나는 죽음을 선고받은 자 나죠. 이때 나는 그 전과 조금 다른 것을 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나는 그 전과 조금 다른 것을 원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른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을 위협할 만큼 죽음이 떠오를 만큼 하는 듯이 목이 마를 때 물을 선택할 것인가 철학적 지혜를 선택할 것인가 자,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죠. 육체적 갈증과 철학적 갈증은 사실 본질이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공과 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육체적 갈증은 우리에게 존재를 인식하게 해준다. 이게 답입니다. 철학도 다르지 않다. 육체적 갈증 그리고 철학 모두 다 우리의 실존, 진짜 존재를 인식하게 해준다. 철학도 다르지 않다. 육체적 갈증 해소를 통해서 생명 연장이 철학도 다르지 않다. 자, 알겠죠? 다음으로 갑시다. 철학이 없다면 인간은 쉽게 절망하고 병들 것이다. 그렇긴 합니다. 우리에게 가치를 제공해주는 철학이 우리 인간을 유지케 하죠. 진리를 이루기 위해 몸을 바친다. 진리를 이루기 위해 몸을 바치기도 하죠. 그렇죠? 진리를 찾음에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의 절실함으로 분부하지 않으면 진리는 모습을 잘 보여주지 않는다.
음, 대충 그럭저럭 해서 진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물에 의한 갈증 물에 의한 갈증 해소는 우리를 또 다른 욕구 해소로 눈을 돌리게 한다. 목마를 때는 물밖에 안 보이지만 물을 먹고 나면 드디어 다른 것들이 보이게 되죠. 역설적으로 존재를 위협하는 산뜻한 갈등이 오히려 존재를 드러내고, 이는 잃어버린 나를 찾는 철학적 지혜로 인도하기 쉬울 수 있다. 자, 이것은 좀 불교적 수행의 방법에 대한 이론이기도 합니다. 자, 빨리 답을 구할 필요는 없다. 살아 숨쉬는 것 외에 다른 중요한 구할 것은 별로 없다. 서두를 건 없습니다. 멈춰 천천히 보면 존재는 그 실체를 드러낸다. 멈춤은 나라고 잘못 오해되고 있는 것들을 인식하기 위한 우리 모든 것들을 멈추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멈춤은 나라고 잘못 오해되고 있는 것들을 인식하기 위한 우리 모든 것을 멈추는 것이다. 실존을 정확히 인식한다면 우리는 살아 숨쉬는 것 외에는 어느 것도 크게 욕구하지 않을 것이다. 단정하게 입고 소박하게 먹고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작은 공간만 있으면 충분하다. 음, 우리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쓸데없는 욕심으로 잠 못 드는 시간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즐거운 외로움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죠. 그 목마름 속에서 자기 실존을 찾아서 마음의 편안함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자, 즐거움과 외로움, 목마름과 철학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실천 철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